네, 해치펀드 전략입니다.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나오셔서 시장이 추가 상승을 위한 조건으로 삼성전자 130만 원, 그다음에 커스피 200 선물,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은 11,000원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들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삼성전자, 현대차가 동시에 상승하는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좀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현재 지수대는 어떤 상황인지 상황 진단부터 좀 부탁드려보죠. 일단 그걸 얘기하면서 다음 그림을 보면서 체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단순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어떻습니까? 이 11,280원과 1,770대 9,585원을 4등분해서 중심값이 1,400원. 전번 때 11,165원까지 갔어요. 8월 16일 날. 그러나 이때 돌파 못하고 1,900 안착 못하고 삼성전자 130만 원 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11,000원 지지 못하니까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때 변동성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 이벤트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 때 오히려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지펀드 상황 전략에 여러분들 당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이 변동성에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10,000원과 11,200원에 갇혔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나. 그러면 이 갇힌 게 언제 위상향을 갈지 우하향을 갈지는 그 기준선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단을 공략하는 삼성전자가 지금 121만 원을 붕괴했을 때 가능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10월 달까지는 이 틀 안에 갇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상단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현대차가 지금 23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2만 원 정도 더 가는 장과 그다음 삼성전자가 5만 원 정도 130만 원을 지지하고 135만 원 돌파하는 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은 이런 흐름을 누가 만드냐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수급변에서 만드는데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이 방향성 매매보다는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기관들은 변동성 매매 내지는 여러분들 기관이 산 것 중에 상위 랭킹 종목들 보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ETF 갖고 조절만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6월 달에 바닥대 1770에서 현재까지 코덱스 레버리지가 4,600만 주. 전번 주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6,200만 주에서 급격하게 4,200만 주까지 줄었다가 요번에 올라가면서 한 400만 주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코덱스 레버리지를 줄였다 늘었다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밑에 한번 매수 상위 종목들 명단 한번 보시죠. 우리금융, SK브로드밴드, 한국전력, 코덱스 200.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만한 뭔가 강력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변동성 전략만 세우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 규모에서 여러분들 전에 300만 주대였던 게 지금 1,70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가 이제는 주도주입니다. IT 주도주 냄새가 납니다라고 강조해드린 것도 단순하게 300만 주가 1,700만 주까지 늘어나는 과정이 마치 4, 5월 달에 아베노믹스 갖고 여러분들 노이즈 부릴 때 뭐 기아차, 현대차 팔아라 하지만 그때가 뭐 지나고 보십시오. 현대차 17만 원, 19만 원이 지금 얼마 돼 있는지. 기아차가 5만 원대짜리가 지금 얼마 돼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구성성분 보면 시장 영향력을 주는 종목들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보시죠. SK하이닉스, 기아차, 이 자동차 사이클에서 기아차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은행주, 신한주주 보이고 여기서 삼성중공업,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시장을 읽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속도는 전번 시간에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을 겁니다. 21%까지 빠졌다. 이제는 저점 대비 21% 오르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은데 그 속도를 갖고서 우리가 측정하는데 이 1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된다. 그게 25,000원과 3만 원인데 일주일 지났습니다. 전번 어떻습니까? 29,000원대에서 걸리면서 조종하는데 여기서 지수 100포인트 빠질 동안 크게 빠졌습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방했다라는 걸, 또 자동차 섹터가 선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이러한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그 다음에 삼성의 현대차의 에너지에 의해서 변동성을 주는데 9월 한 달은 더 지나야 되고 한 10월 초에 삼성전자 3, 4분기 때 그리고 중국에 또 두 가지 큰 양회가 있는데 10월 달 그 회에 나오고 그때 이제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 상태에서 방향을 주고 어떤 힘을 주지 그때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이용당하면서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가 10,000원과 11,000원 그리고 오버슈팅은 500원씩만 11,500원 9,500원. 요 안에서 거의 한 달 내지 한 달 반 갇혀있고 여기서 시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그거를 오히려 이벤트가 이용당하기 때문에 이벤트에 공포때 사갖고 오히려 박스 사이클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진동폭에서 파는 그런 장이 9월 달 한 달 내내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19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고는 있습니다만 저항을 느끼고 있고 저항을 넘어서 안착하려면은 또 변수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9월에도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뉴욕에서도 나왔지만 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부채 한도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변수들을 미리 좀 점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걸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지금 요새 언론에서 뭐 9월 달에 변수가 많고 뭐 5가지 이상이 된다 해갖고 굉장히 노이즈가 많을 거다 그러는데 저도 그 기사 읽어보고 쭉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2개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우 지수가 한 200-300포인트 빠질 때 사갖고 오히려 200-300포인트 100포인트 오르는 박스 속에서 갇혔구나라는 걸 9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9월 6일 고용지표 때까지 그 전에 어떤 경제지표든 이 고용지표의 실업률을 능가하는 지표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나왔든 주택 주문이 나왔든 그게 다 양적 완화와 귀속되면서 고용지표의 변동성에서 결정될 거고 그 사이에서는 이 다우지수가 박스가 나올 거고 쌍바닥이 검증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500과 14,800 사이에서 뭔가 쌍바닥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상단은 15,200에서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이 14,800과 15,200에 갇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그 미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 부채 한도, 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이집트, 미국, 뭐 독일 청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딱 2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이제 금융통화의 양적 완화라는 어떠한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이 흐름에서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그 흐름, 시리아 쪽이나 이집트 쪽에 이게 보이지 않게 유가와 그 다음에 또 러시아와 미국의 변화, 이게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상품 쪽의 흐름, 원자재 쪽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시장은 벌써 이미 그걸 예견하고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 데이터를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나라나 관련된 데이터들이 벌써 이 빨간 색깔이 금입니다. 금이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기 녹색이 WTI인데 이것도 박스지만 뭔가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호주 지수 파란 색깔인데 우상향입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적인 추세. 여러분들 이 국면에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그다음에 이 달러 인덱스의 붕괴 이 과정에서 양적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큰 틀이 이제 84까지 갔다가 이제 단기간에 조정하는데 이 선에 딱 이게 깨고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 80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 달러에 대한 그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WTI가 달러로만 결제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그 뉴스에 러시아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장을 움직여서 우리 시장의 하나의 중심축을 하나 만들 거다 해갖고 이미 시장은 그런 물줄기의 원자재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됐고 제가 이 시간에서 금, 구리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고려한 풍산 얘기했듯이 이 트렌드가 계속될 거고 미국 증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갇혀 있을 테니까 오히려 상해 증시 오늘은 상해 증시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상해 증시에서 원자재 관련주의 연결고리 10월 달에 우리는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이제는 양적 완화 이거 불확실성 제거될 거고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실적으로 어떻게 이동되고 중국의 모멘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키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원자재에 주목하자는 말씀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9월 시장을 말씀 전해 들으니까 변동성이 또 다시 이어지는 장세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선택과 또 집중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축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주도주는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로 접근하고 공포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못 읽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IT는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요번에 지수는 그냥 1850에서 1900에 갇혔는지 조금 더 확대되면 한 1830에서 1920 사이에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갇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요번에 그 100포인트 빠지는 동안 8월 1일 날 1938에서 요번에 8월 20일 동안 그 100포인트 빠진 동안 뭐가 올랐나 한번 보십시오. KCC, 현대상선, 고려아연, 효성, 두산인프라코어, 한일이와 현대엘리베이터, 대우조선, 락앤락, 현대아이스코, 삼성 S대, LG디스플레이, 풍산. 어떻습니까? 종목의 색깔들이. 100포인트 빠지는 동안 덜 빠졌거나 올린 종목입니다. 대부분도 2차 전지라든지 중국 원자재 소재, 자동차 부품, IT 이런 종목들로 구성 성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완화 저는 머릿속에 지우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오히려 그 사이에는 다음 단계 공격은 오히려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원자재 부분에서 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한번 또 변동성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는 중국 단계적인 원자재 수급 관계에서 이러한 흐름이 10월 달에 뭔가 긴축의 성장을 가는가 요거 포인트와 그 다음에 벌써 주도주 흐름에서 IT 그 다음에 중국 원자재 관련된 종목 이 트렌드가 벌써 주축이 됐고 또 자동차 부품 요렇게 세 가지 물주기가 이 시장을 선도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먼저 갔던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순환이 되는 또 종목들을 같이 연계하신다면 9월 달, 10월 달까지의 장을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치펀드 전략, 해치 전략이죠. 엄밀히 따지면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